안녕하세요. 강영천입니다. 서서히 지금 이 코로나19를 대하는 전 세계의 태도가 많이 바뀌고 있죠. 아직도 대한민국만 해도 수십만, 전 세계로 100만 넘어가는 환자가 생기고 있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금 주종인 오미크론이 워낙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특히 사망자가 발생자에 비해서 워낙 작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조금 긴장이 해해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서히 국경이 열리고, 우리도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다녀오시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 항공기를 탑승하고 멀리 여행을 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 시기에 우리가 항공기 여행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이 시대에 항공기 여행하는 것 전체의 어떤 이슈가 있겠고요. 탑승 전, 탑승하고 있는 동안, 탑승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떨 때 이 여행을 피해야 될 것인지 해서 어떤 결론까지를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티켓팅을 하거나 혹은 보딩을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항공기 안에서 지금 저희들이 너무 장시간 잠재적인 감염자들하고 함께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것이 이 코로나19 시절에 저희들의 큰 어떤 걱정거리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떤 감염을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사용할 필요가 있죠. 우선 항공기 자체만 놓고 보면 비행기 안에 어떤 환기 시스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각 공항마다 혹은 항공사마다 어떤 그런 정책들을 두고 있죠. 거리두기나 마스크를 써야 한다거나 체온도 재고 있고, 그 다음에 한때는 이 접촉 추적 시스템을 잘 가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거의 무너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공기 안에 어떤 공기 필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갇힌 공간에서 운동을 할 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 항공기 탈 때는 그렇게 감염 위험이 높은 것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연히 백신 접종을 해야 되고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접종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 페이스 쉴드 마스크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는 이 얼굴 가리개가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특히 여행할 때는 이것을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이건 지금 미국에서 어떤 제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행할 때 항상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승객들에게 이 손세정제를 개인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들이 비행기 탈 때 어떤 가지고 탈 수 있는 액체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절에 약 12온스, 350ml, 사실 이 정도 되면 꽤 큽니다. 이 세정제를 가지고 탈 수 있게 허용을 하라. 그다음에 승무원들이 다 장갑을 끼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승객과 닿았을 때마다 승무원들은 글러브를 교환하라고 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두기를 위한 어떤 장벽을 공항, 가능하다면 항공기에서도 설치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탑승하기 전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반드시 여행지의 이 코로나19 관련 어떤
수칙, 규칙 같은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저희들이 어디 갈 때 그 나라에서 우리 격리를 시키는지 어떤지 다 확인을 하죠. 그러나 이건 잘못 알고 가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안 좋을 때는 이 여행 스케줄을 다시 잡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을 저희들이 이제 1차, 2차 맞고 부스터 맞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4차 접종이 면역 억제제, 면역 저하자나 뭐 고령자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6개월이 지나면 백신의 유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4차 접종의 경우에는 4개월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탑승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준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탑승을 했습니다. 이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행안전국과 이 항공사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권하고 있죠. 공항 기내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여러 개의 최소 KF94 효과를 가진 마스크를 소지해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게 좋겠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일회용, 뭐 치과용 이런 것들은 착용하고 27분이 지나면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 그럽니다. 거기에 비해서 KF94는 뭐 보고에 따르면 뭐 2500시간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이게 냄새가 나서 우리가 못 쓰는 거지만 이 정도 어떤 바이러스 차단 효과는 대단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 한 번씩 바꿨을 때마다 사실 뽀송뽀송한 게 훨씬 기분이 좋죠. 글로브도 착용할 것을 강추하고 있습니다. 다른 승객들하고 가급적이면 거리를 유지하면서 손을 자주 씻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탑승할 때 현지 규범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접종자에 한해서 격리를 없앴죠. 근데 하와이만 해도 3월 말까지 5일간 격리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접종 완료했거나 이 PCR 음성인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여행 후에 최소 5일간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미접종자, 환자 이런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증상이시면 반드시 PCR 검사를 받으면서 격리를 해야 되고요. 5일 후에는 PCR 검사를 받을 것을 강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행을 금지해야 됩니다. 증상이 있는 분은 당연히 여행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분들은 10일간 여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최소 10일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환자하고 밀접 접촉했다는 것이 확인되거나 접종을 받지 않은 분은 여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항공기 내의 감염은 사실은 극히 드문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 내가 이 환경적으로 열악한 것도 사실이죠. 뭐 환기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어쩌면 접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가 이제 문제가 이런 게 있죠. 현지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는데 항공기 타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확진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전파의 기회가 많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계속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부스터를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KF94를 정확하게 착용하시고 가급적이면 얼굴 가리개 페이스 쉴드도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탑승 전후
공항에서 너무나 사람이 많은 장소는 피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여행을 금지, 리스케줄링 하시고요. 귀국 후에서 검사를 한번 받으시고 증상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항공기 여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지금 다들 여행하려고 계획들을 많이 잡고 있죠. 저도 이제 4월 중에 한번 비행기를 타보고 싶어서 우리 최효석 트레이너한테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 날짜를 못 잡았습니다만 우리 즐겁게 여행하시고 안전하게 다이빙하시고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